지금은 새벽 3시고요. 사실 지금 목이 나가서 잘 찍을 수 있을지 걱정은 되는데 잘 찍어봐야죠. 일단은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는 네, 제가 9월 13일부로 이제 출판 2주년이 됐거든요. 출판 2주년을 맞이해서 사실 그동안 출판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그거를 사실은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가 없었기도 했고, 그리고 독립출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한번 공개적으로 이제 풀면 이제 다양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깔끔하게 끝내려고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우선 베레모를 왜 썼느냐. 베레모도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는 뭐 기회나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머리도 이 머리 어떤가요? 이 머리도 이제 사실은 떠나보내고 다른 머리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박제, 이거부터 시작할게요. 독립출판이 나에게 갖는 의미. 어렵네. 내가 써놓고도 어렵네.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굳이 독립출판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잠시만요. 제가 거미가 있어가지고 거미 좀 잡고 올게요. 네, 다행히도 허즈컷이었습니다. 다행이다. 아닌가? 네, 다시 봐도 헛컷이었고요. 일단은 독립출판 왜 했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제가 그 전에 출판사 투고도 정말 많이 했어요. 처음에 이 두 권의 책을 처음 이제 초고를 다 끝냈을 때, 지금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단어가 잘 안 떠오르는데 그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초고를 다 끝냈을 때 이제 출판사에 투고를 했는데 다 까였습니다. 다 까였어요. 네. 뭐 물론 뭐 거절의 이메일을 보내신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이제 거절 이메일도 없으셨고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될 즈음이었어요. 2020나? 5년 전인가요? 제가 25살 때니까 2020년 네, 2월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독립출판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왜냐하면 저도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그 전에 독립출판과 관련된 독립출판된 책들을 많이 읽어봤고, 그래서 이 세계가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거를 느꼈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쓰고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견디고, 참고로 저는 제가 마스크 쓰고 이러면은 그 공황장애 때문에 활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거의 2년을 집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글을 엄청 썼죠. 글을 엄청 썼죠. 글을 정말 많이 썼고, 다행히 그 시절에 글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2023년에 이제 이것까지 포함해서 총 3권의 책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 다음 해는 아니다. 올해에 이제 이 시집이 나왔고,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은 갖고 있는 글들이 꽤 많아서
어쨌든 시절을 잘 보냈는데, 그래서 그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3년 동안 제 글을 쓰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굳이 누가 안 내주더라도 내가 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서 이 글을 사람들한테 그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었고, 2차적으로는 제가 코로나 시기 때 다행히 어떤 문화적인 르네상스를 누렸죠. 뜻하지 않게.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일단은 뭐 오드리 헵번 영화도 많이 보고, 거의까지 아니어도 진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한 영화도 봤었고, 그다음에 왕가의 영화도 거의 다 봤고, 뭐 하여튼 이런 문화적인 특수를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그 시절 때 이제 피치제럴드에 본격적으로 꽂혀가지고 이렇게 읽었고, 그다음에 네, 피아노도 네, 진짜 열심히 쳐서 막 외워서 치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또 그 시절 때 또 특히 재즈 음악도 많이 들었고, 그렇게 이제 하여튼 뭔가 작품 하나에 꽂히면은 이제 그걸 만든 사람이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분들의 이제 작품의 공통점이 굉장히 독자적으로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영화 왕가희 감독도 그렇고 박찬욱 감독님도 그렇고 자기의 그 영화사가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영화는 뭐 여러 특수 효과를 만드는 뭐 회사라던가 그다음 투자라던가 이렇게 외부적인 게 다양히 붙긴 하지만, 그러니까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주체자가 예술가 자신이 된다는 점에서 그거 굉장히 상당히 좋겠는데? 라는 표현이 이거밖에 안 돼.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하여튼 그거에 관심이 갔었고, 그때 다양한 가수들의 또 음악을 들으면서 특히 테일러 스위프트 갑자기 한꺼번에 앨범을 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에버모어 나왔던 그땐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여튼 네, 독자 말이 안 나와.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봐. 네. 어느 누구의 힘에 기대지 않고 자신이 이제 그 작품을 내는 거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사업체 네, 작가에게 있어서는 출판사를 내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겠구나라는 네,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제가 앞에서 가수들 앨범을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지만, 가수들의 뭐 물론 오디션을 통해서 험난한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데뷔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자기 앨범이나 이제 독립 영화를 내서 데뷔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폴 토마스 앤더슨 PTA가 대학 등록금 빼가지고 그 길로 독립영화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책 내는데 뭐 영화 만드는 비용까지는 안 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코로나 시기에 제 글을 많이 쓰면서,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사랑하면서 이제 제 출판사를 차려서 스스로 출판을 하는 바에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꼭
우리가 예술을 함에 있어서 꼭 누군가의 평가를 거쳐야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의 평가를 거쳐야만 그 예술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 현재의 시스템에 조금 깊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누구의 이제 평가에 받는 거는 질렸다. 그거는 학창 시절에 다 끝냈다라고 생각해서 네, 이렇게 독립출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 한 10분 정도 이제 쉬다가 왔진 않고 지금 제가 시드니 동행 구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비행기 표랑 숙소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 상태인데 다행히 그래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좋은 분들이 많이 모이기를.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독립출판이 나에게 갖는 의미를 이제 첫 번째로 설명드렸고, 사실은 저는 독립출판 대신에 자립출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는 독립과 자립이라는 말을 이제 구별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어떻게 다른지 아는 분 계실까요? 일단은 사전적 의미, 국어사전 볼까? 떠나서 독립은 대한독립 만세를 생각했을 때 뭐예요? 일제강점기,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주권을 되찾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세계에서 벗어나는 거를 독립이라고 하고, 대신에 자립은 우리 예를 들면은 지금 마땅한 예시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자립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온전히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길 바라면서 자립 청소년을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에 이 친구들 출판하고 한 달 그 수익금의 일부인 11만 1,069원. 그 거꾸로 하면은 제 생일이에요. 960111. 그래서 그 돈을 자립의 의미와 그리고 자립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 경험함으로써 자립 청소년들의 공간에 이제 정말 작은 돈이지만 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어쨌든 독립과 자립의 차이를. 그래서 저는 독립출판이라기보다는 자립출판이라 부르고 싶은 거는, 독립출판을 해본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가 서점에 책을 이제 도매로 이렇게 보내면은 혹은 계약을 하면은 대형 서점의 그 큰 존재감, 그리고 대형 출판사의 큰 존재감,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책을 이제 보내고 뭐 하셨던 그 갑자기 도매상분들.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렇게 조금 이 세계를 공고히 만드신 분들의 그 존재와 그리고 그 힘을 이제 전혀 이제 배제 무시를 할 수가 없이 이제 성장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끼게 되어 있어요. 아, 내가 서점에 갔는데
서점에 갔는데 이제 어떤 대형 자본의 힘이 느껴질 때. 네.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독립서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독립서점이나 향토서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형 서점이 가진 그 자본의 힘과 그리고 인지도, 그리고 또 배송 뭐 그런 면에서 편리성,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까지 대형 자본의 힘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대형 자본의 힘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계에서 물론 벗어나서 나만의 판매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걸 독립 출판이라고 부르지만, 대신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 단점이 많은 사람들이 제 책을 읽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독립 출판하시는 분들 중에 ISBN 코드를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ISBN을 일단 받았고요. 서점에서 현재 대형 자본의 힘이 막강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출판사의 책, 유명하신 분들의 책만 팔리라는 법은 없고, 또 그게 사실은 이제 다양한 작품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이 영상에서 소신 발언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원래 근데 성격이 조금 할 말 다 하고 사는 성격이어서 생각이 복잡해졌어 또. 어쨌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책도 있어요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또 제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세계와 같이 공존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이제 자립출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뜻에 동참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지길 소망하고 있어요. 같이 할 사람 모여라. 카메라가 또 뜨거워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또 쉬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이 아니라 카메라를 시키는 동안 고구마 좀 먹고 설거지 좀 하고 왔어요. 자, 그래서 독립출판과 자립출판을 왜 구분해서 이제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동네 책방, 독립서점에 책을 넣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독립서점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독서관, 서울의 독서관, 그 다음에 대구의 사소한 책방, 그리고 제주의 푸근한 고마저씨까지 이 세 서점에, 독립서점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울과 대구와 제주도로 간다면 이 세 서점은 꼭 가보세요. 제발 꼭 가보세요. 네. 자립출판을 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이제 대형 자본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지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사실 뭐 저만 고민 중이겠죠? 저만 고민 중일 거예요. 네. 저는 그냥 미약한 개인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독자분한테 받은 질문을 한번 풀어볼까 해요. 그래서 질문을 정리하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최근 독립출판의 초판 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000부 초판 물량 기준 순수익. 네, 일단은 독립출판의 초판 부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사실은 본인의 이제
자본금에 따라서 달렸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독립출판의 초판부수. 사실은 제가 이제 기성 출판사의 초판부수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최근이 5,000부였나? 하여튼 잘 기억은 안 나고, 독립출판인 경우에는 100권, 네, 100권을 이제 들어봤고, 그 이하는 아마 안 해주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100부로 하면은 일단은 그 인쇄함에 있어서 단가가 너무 높아지고 퀄리티가 품질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100부면은 디지털 인쇄로 들어가는데, 디지털 인쇄랑 옵셋 인쇄는 정말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100부를 찍으셔서 굉장히 독특한 책을 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제 그런 걸 비판하는 건 아니고, 대신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책다운 책을 만들려면은 최소한 500부로 해서 옵셋 인쇄를 찍어야 한다 라는 거. 그렇게. 네. 그래서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 100 아니면 최소 500부는 생각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부수가 뭐 많으면은,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느 산업에도 다 부합하는 얘기기는 해요. 내가 적은 물량을 적은 돈으로 만들려면 그만큼 그 상품의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대신에 내가 이게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그게 좋은 거잖아요. 자본금이 많으니까, 자본이 크니까. 그래서 최대한 막 많이 찍고 그거를 단가를 낮춰가지고 많이 팔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뭐 출판뿐만 아니라 어디에든 해당되는 얘기고. 자, 네, 2,000부를 초판 물량으로 잡으셨는데 만약에 순수익 순수익 일단은 저는 이 세 권의 책은 다 초판을 1,000부씩 찍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500부를 찍었는데 일단은 책으로 돈을 벌지 않은 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달마다 책으로 버는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긴 하는데, 근데 그 돈이 사실은 긴 말은 하지 않겠고요. 어쨌든 책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 책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읽힐 수 있는지 고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카메라가 또 다른 카메라로 하려고 했는데 걔는 또 왠지 모르겠는데 영상 녹음이 또 녹화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는데. 자, 그래서 2,000부 초판 물량, 2,000부 기준 순수익은, 우리가 서점에 책을 납품하면은 책이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보통 공급률을 60으로 잡아요. 그러면은 이제 40%는, 그러니까 4,000원은 서점이 갖고 6,000원은 출판사가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6,000원을 출판사가 온전히 가질 수는 없고, 일단 제작비 빼고, 그리고 출판사가 작가가 아니라면은 작가에게 드릴 돈 빼고, 그리고 뭐 디자이너, 편집자에게 드릴 돈 빼고, 그리고 대형 서점에 납품하려면은 배본사를 반드시 껴야 돼요. 배본사가 뭐냐, 책을 보관해주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출판사 대신 책을 이제 보내주는 시스템을 갖춘 곳이거든요. 그래서 배본사에 달마다 돈이 들어가요. 기본 보관 비용,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배송 비용. 배본사 계약 없이는 대형 서점과 계약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순수익 대충 예상 되시나요? 제가 굳이 입으로 꺼내지 않아도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제가 그 질문자 분께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세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공개적으로는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독립서점과 독립출판을 동시에 하고 싶으시고, 그리고 서점에서 다룰 굿즈가 뭐가 있을지 고민하시는 질문자분이셨어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독립출판 그리고 작가는 정말 책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대부분 다 어떤 일을 병행을 하거든요. 진짜 책 하나만으로 먹고 사는 작가는 진짜 세계에서 손꼽지 않을까 싶은데, 책이 그만큼 많이 팔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요즘은 IP 수익이 또 워낙 상당하니까. 근데 그거는 소수의 얘기고, 보통의 이제 독립출판인 그리고 작가라면은 네,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왕이면 제 책과 관련된 일을 하자 싶어서 이제 일단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판매하고, 그리고 이제 책과 관련된 굿즈를 만들어서 네, 파는 브랜드 하나랑, 그 다음에 그 작가의 경험에서 가져오게 된 이제 작가의 경험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이제 라이프 스타일 제품, 생활 제품을 파는 이제 지금 그 브랜드도 이제 런칭을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스포를 좀 하자면 여행 작가가 만든 여행 가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투자가 필요한데 그 상황에서 메인을 어디다 두실지 모르지만 독립출판과 독립서점을 같이 하신다 하면은 네, 사실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왜냐면은 두 개 다 수익이 잘 나는 분야는 아니다 보니까, 왜냐면 하나라도 수익이 나야 한쪽을 이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립출판과 독립서점을 같이 하시려면은 정말 둘 중 하나는 진짜 무조건 상업적으로 성공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서점에 팔만한 굿즈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굿즈 정말 그러니까 책과 관련된 굿즈가 워낙 잘 나오는 시대고, 사실 그래서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이런 것도 만드는구나, 신기하다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것도 소신 발언일 텐데 굿즈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게 책을 읽는 문화에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읽는 문화의 확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네, 일단은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안 지 사실은 몇 년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서점에서 팔만한 굿즈는 그거는 저도 사실은 지금 책과 관련된 굿즈를 팔고 있잖아요. 일단 제 경우를 좀 얘기를 해보면은,
물론 저는 근데 저도 제 자사몰에서 책을 좀 판매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일종의 서점이니까 서점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얘 카메라가 언제 또 열 때문에 멈출 줄 몰라서 막 말이 제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저 가방에서 안 꺼냈는데 이번에는 이 책과 관련된 굿즈를 만들었고 더욱 이제 제품군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이 책이 제 청춘을 다 담았다 보니까 제 청춘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을 모티프로 삼아가지고 네, 생산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얘기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안경닦기인데 제가 네, 라섹을 24살 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쭉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에야 젠틀몬스터 같은 그런 예쁜 안경이 많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그렇지도 않았고 저는 안경이 잘 어울리는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안경을 쓰는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또 안경도 안 예쁘고 그래서 근데 그래도 그 안경을 예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제 청춘이 생각나면서 그리고 뭔가 이제 이 책과 관련된 메시지를 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안경 닦기를 만들었는데 이제 제가 지금 손으로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냥 사진으로 이렇게 첨부를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자사몰에서 구입해주세요. 덕분에 이렇게 홍보하게 되네요, 질문자님.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더 이제 분야를 확대해서 다양한 굿즈를 접해야 또 서점에 어떤 굿즈를 팔게 될지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도서 굿즈에서만 아이디어를 얻는 게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뮤즈나 그리고 SM 스토어에서 이제 SM 아티스트 가수분들의 굿즈를 많이 살피면서 이제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질문자님께는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질문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네. 이건 제가 그냥 꼭 어디서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는데 사실은 제가 엄마한테 약속을 한 게 29까지만 이러고 살게 그거였거든요. 엄마도 이제 30 돼서는 취직해라 그렇게 했었고 네, 그래서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굉장히 행복했고 그리고 이렇게 사니까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포기가 안 돼, 포기가. 포기가 안 돼서 그래서 앞으로의 바람 저는 그냥 일단은 제 바람은 되게 단순하고 1차원적이긴 해요. 그냥 제 책이 네, 많은 사랑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가장 저의 큰 바람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도 있고 고통도 있겠죠? 그렇게 제 책에 사랑받아서 제가 글 쓰는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갔으면 좋겠는 게 네, 제 바람이에요. 그래야 또 다른 책이 나오고 그 책도 이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근데 조금 더 큰 바람이 하나 있다면 독서하는 문화의 확대에 기여하는 작가가 되고 싶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소심 발언이고 바람이니까 얘기하면은 그냥 이런 독서 문화, 이런 출판 문화계에도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그 옛날에
옛날에 이제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 같은 사람, 뭐 또 마찬가지로 이제 개츠비 같은 사람이 나오면 좋겠거든요. 책을 읽는 게 얼마나 나한테 양분이 되고 걸음이 되고 또 스타일리시하고 과학적이고 또 세련되고 럭셔리한지 이거를 알려주는 작가가 작가의 역할, 작가로 또 자리 잡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너무 바람이 크다, 그쵸? 그거 외에도 어쨌든 9월 13일이 제 출판 작가 데뷔일이자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의 생일이니까 이제 그냥 소원을 좀 단순하게 얘기해보자면은 엄마 아빠 효도 시켜드리고 싶고 친한 사람들과 여행 가고 싶은 그런 그리고 제 작품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계속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제가 사랑받은 만큼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날에 꼭 온다고 저는 믿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독자분들이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케이크라고 생각하고 한번 촛불을 불면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다 같이 외쳐주실래요?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한다. 자, 이제 손 빌게요. 여기 촛불 있거든요? 촛불 불면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